안녕하십니까. 중사 법령 맡고 있는 김동탁입니다. 반갑습니다. 함께 열심히 공부해서 2차 과목에서 꼭 고득점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시간인데요. 우리 법령 전반을 먼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배울 과목이 크게 두 편이죠. 자, 제1편이 중개사 법령이고요. 다음 제2편이 중개 실무 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편으로 구성되는데 우선 출제 분포 보면은 법령 부분이 좀 중요하죠. 약 70% 나오고 그다음에 실무 파트는 한 30%죠. 10개 정도가 출제될 거예요. 그래서 우선 우리가 먼저 공부할 점은 법령이겠죠. 바로 법조문의 형식적 해석이 가장 큰 관건일 겁니다. 특히 우선 조문 자체를 엄격히 파악함으로써 좀 더 득점에 좀 도움이 될 거예요. 우선 전체적 흐름 보시면 먼저 제1장 총칙인데요. 총칙은 그냥 말 자체예요. 이 법에서 우리가 배울 것들을 기본으로 제시하고 있죠. 기본사항들, 목적이니 용어이니 그리고 우리가 쓸 물건이 무엇인가, 대상을 범위들, 그런 기본적 사항이 쭉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제2장부터 이제 본격적 학습이 이루어질 겁니다. 현재 우리 중개법은 등록제죠. 이때 등록이 무엇인가, 그리고 절차가 어떤 것인가. 특히 등록을 하기 위한 가장 큰 전제로서의 결격 사유라는 것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저런 제도의 본질 토대에서 이제 각종 음악이죠. 인적인 요인에서 기타 우리가 전을 보겠죠. 사연들의 고용과 책임 관계일 것이고, 그 다음에 물적인 요소로서 중개 사무소가 어디에 어찌 둘 것인가, 이러한 사항을 쭉 공부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각종 업무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업무의 내용들이 나올 것이고요. 그리고 각종의 거래 안전을 위해서 만드는 의무화라든가 또는 각종 책임들, 그리고 법의 위반이 발견할 때 행정지도 감독이 있겠죠. 각종의 벌칙들, 이러한 법조에 대한 나열이 일단 첫째 주제였고요. 다음 제2편 중개 실무는 현실의 업무를 어떻게 우리가 할 것인가, 그 수행 과정 자체로 보시면 될 거예요. 우선 통상적으로 우리가 일할 땐 누군가 일을 먼저 맡기겠죠. 땅 팔아달라, 집 사달라, 이런 일 처리를 부탁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도와준다고 합의하겠죠. 역시 훗날 중개 계약으로 평가할 거예요. 한편 그 매물은 그냥 판매는 안 되겠죠. 적어도 철저한 물건의 조사 확인이겠죠. 당의 토지나 건물이 어떤 하자가 있다, 어떤 장점이 있다 등을 충분히 알아야만이 판매가 될 거예요. 그래서 판매 단계에서는 주로 매수인들을 발견해서 설득과 교섭을 하겠죠. 그래서 그것이 성공 시 최종적으로 중개 완성을 볼 겁니다. 우리 법에서의 중개 완성은 바로 각종 계약의 체결이죠. 매매건 임대차익은 각종의 거래 계약을 성사하면서 우리가 의도했던 목적이 실현될 거요. 이 단계에서 여러 가지 부수적 업무가 수반될 겁니다. 계약서의 작성 업무 있고, 또 한편 설명서의 작성이 있고, 그리고 사고 대비케 한 보증 서면의 작성 교부들 등이 쭉 수반될 거요. 한편 우리 전통적인 실무는 여기서 모두 끝이 나겠는데, 문제는 최근에 우리 중개업자의 업무는 좀 더 확대되고 있죠. 소위 이행 단계에서의 각종의 사고도 원천적 봉쇄를 해야만이 거래 안전이 이루어질 거요. 그래서 여기에 관계된 몇 가지 특별법도 함께 나열될 겁니다. 첫째, 등기특조법상 계약서의 급인자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실명법상도 논의할 것이고, 그 다음에 주택상가에 대한 임대차 보호법 있죠. 우리 임대차 계약 관계는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죠. 주택상가의 임대차 보호법들 등도 쭉 소개할 것이고, 최종적으로 경매 공매무가 새롭게 추가된 결과 이 사항들도 함께 꼭 평가해 봐야겠습니다. 자, 이러한 사항이 우리가 앞으로 배울 범위니까 일단 항상 교재 앞에서의 목차를 좀 첨지하시고 우리가 어디에서 어디로 가시는가 꼭 방향을 좀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중개업의 유래를 한번 보죠. 자, 언제부터 우리 중개업이 형성됐는가, 발전사의 파악인데요. 이 부분은 시험과는 직접 관계는 없습니다. 다만 향후 학습에서의 기본 바탕적 개념으로서 조금만 살펴보죠. 우선 통상적으로 말하는 우리 중개업은 고려시의 객상주인 또는 거간에서 파생이 더 말하고 있죠. 예, 그 객주혼 거간들, 각종 물건의 판매를 대한 자들이죠. 그래서 위탁 판매상인데 그분이 우리 중개업과 유사할 거예요. 한편 조선시대 말기에 거간 중 특이한 자가 형성됐는데 이 명칭 좀 체크하죠. 바로 토지 가옥만의 전문적 중개를 기한 자가 확인되죠. 그들 일컬어서 각회 혹은 집 주름을 하고 있죠. 자, 토지 가옥 즉 부동산만의 전문적 중개를 싹트인 자 바로 이들이죠. 그래서 국내에서 최초의 부동산 전문 중개업자 누구인가를 바로 물을 때는 각회를 염두에 두면 되겠고요. 아울러서 이들의 영업 장소가 바로 복덕방이었죠. 생기복덕, 좋은 말이었습니다. 복덕방 영업 장소였다. 요 정도를 받으시고, 그 다음 국내에서 최초의 법제를 물 땐 1890년의 객주간 규칙이었죠. 바로 객주구간의 충돌 마찰 맞게 하는
법적 장치로서 만든 것이 동규칙이었고요. 한편 1893년 지금의 서울인 한성부에서는 최초 규제를 가한 바 있는데 그것이 거간인가제였습니다. 앞으로 서울에서의 이 업은 미리 인가증 받은 자가 하도록 규제를 가한 것이 동제도였습니다. 이게 최초의 법적 규제였고요. 그 다음 일제하에서의 각종 법장치 폐기겠죠. 나라를 뺏긴 결과 모든 법장치가 효력을 잃고요. 그 얘긴즉 다시 규제 없이 누구나가 자유롭게 하도록 규제가 완화된 거죠. 자유영업화가 된 것이고요. 그 다음 일제가 1920년 경기도령으로 소경업 취체 규칙을 만든 바 있죠. 그런데 동규칙은 관할 경찰상의 허가제로 시행된 바의 특세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경찰상의 허가제였어요. 그 다음 해방된 남의 변천사로서는 두 가지예요. 1921년 국회에서 만든 최초의 법이 소개영업법인데요. 이 소개영업법은 그 후에 나오는 중개업법과의 그 차이점을 먼저 꼭 봐두면 좋겠는데요. 중개업법과 그 소개업법은 어딘가 모르게 다르겠죠. 우선 제도의 본질 면에서 차이를 볼 겁니다. 즉 옛날의 소개업법 하에서는 지금처럼 전문 자격증을 둔 바가 없겠죠. 이 당시는 학력, 성별, 자격, 국적 묻지 않고 누구나가 사무실 설치 신고로서 영업이 보장됐죠. 단순 신고제였습니다. 또한 업을 하면서 지금처럼 여러 가지 의무라든가 책임들 없었죠. 벌칙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냥 영업 정지인데 아주 가벼운 처벌이죠. 또한 원래 이 법 당시에는 혼인 중매인이 직업 소견이 여러 중개업을 하다 보니까 전문성도 미약했고요. 그 결과 각종의 사진 병폐인 투기 등의 문제와 연결되겠죠. 그래서 이 일을 막기 위해서 새롭게 만든 것이 바로 중개업법이죠. 83년에 새롭게 탄생한 법이 동법이었습니다. 우선 무엇보다 급한 것은 전문가들의 활약이겠죠. 그래서 시험제도, 자격제가 도입된과 동시에 또 한편 원칙은 허가를 의뢰하니 업을 하도록 규제를 대폭 강화해야죠. 자, 자격증 및 허가제가 새롭게 도입되어 있고요. 자, 또 아울러서 각종의 사고를 면히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 장치가 마련되겠죠. 다양한 형태의 의무와 또한 손해배상 발생 시 책임 관계를 규명하고 있고요. 또한 벌칙도 대폭 강화로서 중개업의 사회적인 안전적 정착에 기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중개법도 완벽한 법은 아니겠죠. 지금까지 총 16차례에 걸쳐서 개정된 바인데 이 개정사들은 참조에 불과해요. 보지 마시고 다음에 그중에서 두 가지만 참조하죠. 지난 7차 법 개정 때 종전의 허가제가 등록제로 변천돼서 현재 이루고 있습니다. 소위 규제 완화 차원에서 허가제를 등록제로 바꾼 것이고요. 그 다음 지난 9차 법 개정 때 전면적 개정이 된 바 있죠. 즉 종래 중개법을 앞으로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의 법률, 약칭 중개사법으로 개정해서 현재 이루어졌습니다. 그 예로선 거래 신고제 등이 새롭게 많이 가미되고 있죠. 그래서 개략적으로 이 법은 이같이 변천되어 왔는데요. 이 사항들을 규제적 입장에서 봤을 때 조금의 변천사가 파악될 거예요. 우선 객주 그간 각교 등이 일할 땐 관할 규제가 없었죠. 원래 우리 국내 중개업도 자유업이었습니다. 자유업이었다. 그러다가 그다음 1893년 인가제가 시행됐죠. 최초 규제였고요. 그 다음 1차에 제외되면서 다시 자유업으로 원상 회복했다가 경기도령에서 허가제가 확인되었고요. 그 다음 해방된 남의 변천사로서는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그리고 지금의 등록제로 정착해서 오늘에 이른다고 평가하면 되겠습니다. 혹시 시험과 관계할 때는 이것 규제적인 면을 보시면 될 거예요. 자유업에서 인가제, 자유업에서 허가제, 그리고 해방된 남의 변화는 신고제, 허가제, 등록제,